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 등 우파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8일 오후 가천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직접 의혹 해소를 위해 시연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먼저 투개표 과정은 물론 서버를 포함한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사전투표 장비, 투표지 분류기, 심사 개수기 등 장비에 대한 구성과 재원,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 후 실제 시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시연은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주요 의혹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고 이때 선거장비 내부 구조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이 브리핑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마치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발주겠다는 것처럼 보일 것인데 이거 우파 국민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또 무지한 국민들이 쏘가 넘어가기에 딱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제가 이전 방송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인데 드디어 그 시점이 왔습니다. 바로 언론을 통한 공개 시연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4.15 총선 관련 모든 문제를 한방에 덮어버리겠다는 이런 프레임이 제 눈에 딱 걸렸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밝힌 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안 나옵니다. 선관위가 미쳤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문제가 있다고 까발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4.15 총선 관련해서 세상이 시끄러운데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연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4.15 총선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자신만만한 부분만, 그것도 실제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의 장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알아서 자의적으로 준비한 이런 장비들로 시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연 100번 하면 뭐합니까? 선관위 입맛대로 다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이 시연이 끝나면 이런 보도들을 쏟아낼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 없었다. 민경욱 의원 졌다. 부정선거는 없었다. 우파 진영 부정선거 의혹 모두 다 가짜뉴스였다. 뭐 이런 제목으로 대국민 여론몰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 의도대로 하는 공개시연은 까보면 다 꽝이라고 이전 방송에서 수차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삐딱한 짓을 못하도록, 물론 이 시연 자체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연을 하려면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제기한 그런 걸 시연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이 뭘 보여주겠다? 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라도 하나하나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관위가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 지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선관위가 이미 홍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투표를 해본 사람이면 대충 어느 방식으로 투개표가 된다는 거 다 이제는 알 만큼 알아요. 선관위 보다가 지금 의혹 찾으러 다니는 우리 우파 시민들이 더 똑똑해. 그런 가정을 선관위 자의적으로 시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를 대상으로 시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또 서버를 포함한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 선거 인명부 시스템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역시도 선관위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도 그동안 우파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투표소의 통신망 체계 및 통합 선거 인명부 시스템을 모조리 다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어서 사전 투표 장비, 투표지 분류기, 심사 개수기 등 장비에 대한 구성과 재원,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 후에 실제 시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장비에 대한 구성과 재원, 작동 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실제 시연을 보고자 그런 시연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현재 문제가 된 그 투표소의 사전 투표 장비, 투표지 분류기, 심사 개수기 이런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직접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시연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뭐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서 딱 하면서 이렇습니다. 안에 이렇습니다. 이런 재원을 갖고 뭐 하려고 하냐고 그걸. 선관위는 그리고 사전투표 시에는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선관위가 가정해서 시연을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 한 서너 군데 이 선정을 해서 당시 사용했던 선거 장비들과 투표지를 가지고 직접 시연을 해야 그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의 발표를 보면 정작 문제가 될 만한 자신들이 또 불리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날 밝히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충 유리한 쪽만 또 이걸 일일이 전문가가 아니면 캘 수 없는 이런 것만 대충 해서 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막 기레기 언론들이 막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도록 만드는 이 프레임이 저한테 걸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전자장비와 관련한 것은 IT 전문가들과 함께 밝혀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오는 28일에는 다음과 같은 우리 우파 진영에서 제기했던 몇 가지 의혹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의 자의적인 시연은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발표한 선관위의 자의적인 시연 등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선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정선거는 없다고 결과를 창출해낼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솔직히 이런 시연은 우파 진영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28일 한다기에 자기들끼리 하라 그래요. 그건 뭐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손상TV가 하나씩 한번 까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4.15 총선 사전 선거 투표에서 문제가 된 불법 QR코드를 왜 그 투표 용지에 적용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법을 근거로 거기에 적용을 했는지 반드시 법적 근거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자의적 판단은 법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불법입니다. 선거의 불법 행위는 전체로 따지면 선거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QR 투표지에만 사전 투표용지에만 QR코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
이거 뭐 법적으로 붙든지 아니면 선관위 자체가 자수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그 법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전 투표 정도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서울 관악을 경기 남양주병 충남 부여 이런 투표소 등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기표되지 않는 투표지나 엉뚱한 곳으로 내 표가 저리로 가는 저쪽 표가 이리로 오는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투표지 분류기들을 시연에 가지고 와서 그 원인을 직접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투표지 분류기 갖고 와서 하면 똑바로 가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된 그 투표소의 투표지 분류기를 갖고 와서 그 투표 용지로 직접 시연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셋째는 투표 용지 인쇄소가 저는 한 곳에서 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도 그렇고 뭐가 한 곳에서 이 중요한 것을 한 곳에 서면 아마 프린트를 하겠지, 인쇄를 하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인쇄소를 열람해서 찾아봤더니, 어머나, 한 곳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수십 곳이 됐습니다. 내가 나중에 방송에서 이거 다 까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자꾸 삐딱하게 나오면 자꾸 내놓으면 변명해놓은 꼴밖에 안 되니까 무기는 다 숨기고 있어야 돼요. 인쇄소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되다 보니까 투표지도 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손상TV에서 이미 보여드렸듯이 이번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중에 좌우 여력이 없는 용지, 하단부 여력이 유난히 긴 투표용지, 뭐 삐딱한 투표용지, 별별 것들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왜 이런 투표지가 이번 총선에 사용됐는지 이걸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이미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공개된 그 투표지의 경우 사전 투표지가 접히지도 않은 채 마치 은행의 신건같이 특정 후보에게만 기표한 것이 다발제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선관위는 시연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특히 관외 투표지의 경우는 반 접지 않으면 우편 봉투에 넣고 봉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편 봉투에 넣고 봉인하게 되는 이 절차에 접히지 않는 투표용지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다발제에 나오는 것,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고 안 적고는 그 상태로 놓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접힌 것들은 용지와 용지 사이에 공간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미 접혀진 용지를 피하면 다리미로 다려도 물룩물룩합니다. 그러나 접지 않은 투표용지는 우리가 은행에서 신권을 받아보면 어떤 미세한 공간도 안 보이듯이 그런 형태로 투표용지가 다발제 묶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앞선 손상대 TV에서 이 모든 의혹들은 수시로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 투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방송들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파쇄된 투표 용지에서 이미 선거 찍는 그 도장, 이게 기표된 증거들도 나왔는데 이건 무슨 이유로 파쇄를 했고 어떤 것이 파쇄가 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찍히지 않는 것이 파쇄가 됐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지난 거 가지고 뭐 파쇄를 했다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면 연습한 거 가지고 뭐 했다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나중에 밝혀드립니다만은 이 파쇄지 안에 분명히
2020년 4월 뭐 딱 이런 글자가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복자 기표된 이런 파쇄용지가 다 나왔습니다. 이 왜 파쇄했습니까? 여섯째는 경기도 구리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지가 본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구리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전체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고 뭐 이런 별 희한한 것들 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일곱째는 이번 4.15 총선 관련해서 선거 장비 업체와의 선관에 입찰해서 마치 수의계약과 같은 99에서 100% 투철률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같은 냄새가 나서 저희 신문에서 당시 특종으로 선관위 선거장비 입찰 비리 의혹이라 뭐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안 밝히잖아요. 자, 여덟째는 민경욱 의원이 발표한 중국 해커가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팔로우 더 파티,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뭔지. 만약에 선관위도 모르는 상황에서 팔로우 더 파티가 거기에 암호 코드로 박혀있다 그러면 이 국가적 문제예요. 중국 해커가 한국의 선거에까지 해커 짓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선관위가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추적을 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쪽입니까? 남의 나라 국민의 주권을 중국 해커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선관위가 안 밝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국가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팔로우 더 파티를 어떤 놈이 갖다 이었는지 중국 해커를 찾아가서 잡아다가 국제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지랄을 하려고 이런 걸 써붙여놨는지 거기다 집어넣어놨는지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 대 국가의 문제예요. 아홉째는 개표소에 이송되어 온 투표함 중에 본투표함에는 그 투표함에 몇 장의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A4 용지가 그 개수를 수기로 작성해서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전투표함에는 이런 걸 알 수 있는 A4 용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했던 겁니다. 10번째는 뭐 하도 이거 많아서 한 10가지 정도만 추린 건데, 봉인지를 뜯어다 붙이는 등의 이 봉인 관리가 허술한 이유, 또 투표지를 보관하는 삼립방 박스를 이용한 이유, 투표지 보관 장소 외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이유, 이런 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리부실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의 주권을 행사한 투표지를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이런 10가지 정도의 의문들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 바로 지금부터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완벽히 갖춘 후에 전문가들을 참석시키고 본격적인 시연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로 지금 다 진단이 돼 있는데, 이거 밝히면 안 돼. 진단은 돼 있는데 이 행위를 시연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고쳐 버리면 못 밝히거든. 자, 그래서 첫째는 간외 사전 투표자 명단과 또 투표지를 담은 그 봉투에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QR이 아니에요. 그 바코드 일련표하고 그것이 선관위에 도착했을 때 그 봉투별로
또 바코드를 기록하는 일련 번호나 아니면 그런 몇 개가 누구누구 뭐 이래왔다. 이 관련 명부를 제출받아서 크로스 체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세 개가 안 맞아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관외를 얘기합니다. 관외 사전투표자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명단하고 우체국에서 바코드를 붙입니다. 봉투에 보여야 되니까 그 봉투에 바코드의 일련 번호를 우체국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관위에 도착해서 누구의 봉투가 도착했다, 아니면 뭐 바코드 일련 번호가 됐든 아니면 뭐 접수 일련 번호가 됐든 쫙 무슨 일련 번호가 있어요. 이거 없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무조건 부정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출받아서 서로 간에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크로스 체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본투표자 명부 일체, 그리고 사전투표자 명부 일체를 제출받아서 혹시나 모르는 본투표와 사전투표를 중복투표한 이런 투표자가 있을 것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쪽의 명부를 받아서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투표에 가서도 하고 사전투표도 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 안 했는데 본투표에 가게 사전투표 한글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투표자 명부 일체와 사전투표자 명부 일체를 제출받아서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사전투표 용지에 사용된 QR코드 일련번호하고 사전투표지 전체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가 찍히면 그 QR코드 방향 1년 번호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해서 100자면 1번부터 100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전 투표지를 몇 장을 발부했다는 요거에 대한 또 1년 번호가 있을 거라고요. 김말도, 성길도, 이정상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줬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 1년 번호하고 끼워 맞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체킹이 되지 않으면 그런 시험 100번 해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일방적인 선관위의 시연은 하나마나 꽝입니다. 꽝.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방에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히 덮어버릴 속셈입니다. 기레기 언론들이 안 그래도 의혹을 제기하는 쪽보다는 선관위 편에 서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미래통합당까지 이미 뭐 하태경, 이준석이 나서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민경이 뭐 탈당하라 온갖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결론이 나오면 통합당은 앞뒤 재보지도 안하고 손상TV 오늘 이 방송도 보지도 안하고 그냥 바로 부정석 없잖아. 민경 탈당해. 민경 때문에 우리 당 다 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것은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발표하고 해명하고 시연을 할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불법 QR코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 QR코드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의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용지는 법으로 따져보면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사전투표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어떤 경우라도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QR코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기존같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라 바코드와 똑같다는 이런 주장, 말도 안 되는 걸 하면 국민이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은 뭣도 모르고 뭐 그러나 보다고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불법행위인 거예요. 그냥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선관위가 지금까지 변명했던 걸 그걸 법처럼 밀어붙여 왔던 겁니다. 얼마나 국민이 어리석겠으면. 분명히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2018년 국회 행안위에서 선관위 사무총장도 QR코드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시인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28일 선관위의 시연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4.15 총선에서 나타난 모든 의혹을 선관위와 기레기 언론들이 이 시연을 핑계 삼아서 한방에 의혹은 없는 걸로 묻어버릴 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앞으로 4.15 총선 관련해서 쓸데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법적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겁니다. 또한 4.15 총선 관련해서 부정선거 규탄 등에 앞서는 우파 인사들을 고소고발을 통해서 족쇄를 채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가능히 딱 보이 그래 돼 있어요. 박원순이가 우리를 감염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통해서 강화문 집회를 막아버리고 영등포 경찰서가 집시법 위반으로 와라 가라 하는 이 꼴을 보면 딱 그 방향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의혹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의혹은 그대로 계속 공포를 하고 전체 우파가 하나로 통일을 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 QR코드로 물고 늘어져야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입에 개거품을 물고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어렵고도 힘든 싸움입니다.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싸움에서 그들이 우리의 이 어설픈 주장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의지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법으로 싸워야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의식 있는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의식 있는 언론인 수많은 지식인층이 법으로 싸우는데 불법의 편에 설 수는 없잖아요. 우파도 이런 프레임을 짜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옹호하면 법치를 훼손하는 자, 불법을 저질렀으니 처벌하라고 하면 흔히 말로 법치주의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QR코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 혼자 보지 마시고 28일날 닥쳐올 이 중앙선관위의 함정에 수많은 국민들이 빠질 텐데 이 방송을 누군가의 한 명에 보냈다 하면 그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볼 때 손선 TV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이 국민적 규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홍보,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보내십시오. 보고 안 보고는 거듭 뜻이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보고 깨우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너지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끝까지 손상대 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